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오해를 하는 건 참 쉽고요. 이해를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특히나 누구를 이해할 때는 큰 용기가 필요하기도 하고요. 많은 에너지가 쓰이기는 일이도 하죠. 마음이라는 게 또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모두 다 달라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혼자 살아갈 수 없고 어쨌든 여러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아가야 한다면 이왕이면 오해보다는 조금은 어렵더라도 이해를 선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가까이서 들여다보면 사연 없는 사람 없고요. 이해하지 못할 이유도 없을 겁니다. 자, 그럼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목요일 1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운용형님의 알찬 강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살짝 시장 흔들렸고요. 오늘 또 바로 그 회복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왔습니다. 자, 지금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그 안에서 우리 섹터와 종목에 집중하는 강의들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1시간 동안 눈 번쩍 그리고 귀 쫑긋 세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강의를 들으시다가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바로바로 저희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세요. 실시간 채팅창 들어오시면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힘든 시장 그리고 요 빨간불 같이 또 지켜냈었던 동지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강의에 대한 궁금증들,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 상담도 저희 2부에서 이어지니까요. 미리미리 종목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를 먼저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불꽃쫄보님께서 당당하게 1등으로 등장을 하셨고요. 동백꽃 피는 날님께서도 안녕하세요 출석이요 라고 하시면서 인사 나눠주셨습니다. 준호님 잘 오셨고요. 그리고 벙벙님 늦을 뻔했어요 출석이요 하셨는데 늦지 않게 잘 오셨어요. 마그마님 도장 찍고 땡땡이 쳐야죠 라고 하셨는데 요새 우리 채팅창에 요 땡땡이 도망가는 게 유행입니까? 가지 마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소누림TV님도 모두 반갑습니다. 반올림 100%님 오셨군요. 오승님 오늘도 출석합니다. 새곰지말님과 DYKYDG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고 오늘 시장 어떻게 보내셨는지 자유롭게 이야기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우상향님의 뿅 출석 체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강의 출발해 볼까요? 운용형님 오늘 강의는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시장 sek터 종목 점검 되겠습니다. 시장 섹터 종목을 점검한다. 예,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시장부터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계속 이제 시장이 우하향 박스권이 시작이 됐다라는 내용들을 저희가 계속 나눴었거든요. 자, 이제 어제 CPI 발표되고 크게 흔들렸었고 그래도 오늘 또 다시 바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요 우하향 박스권 계속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지 흐름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시장 네, 지금 시장이 거의 1월 27일 이후에 20일 동안 한 4번 정도 이제 딱 이제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해갖고 이제 박스가 굉장히 이제 익숙해진 시점 계속 그러겠지 싶은 시점이지만 저는 딱 이제 오늘 내일 다음 주 초 여기를 굉장히 흥미롭게 봅니다. 그리고 흥미로워요? 20일간 이어졌던 박스는 네. 이제 박스에선 끝나요? 벗어날 걸로 지금 보여지는 딱 시점인데 네, 그럼 좀 생각보다 빨리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박스가 박스만 박스에 갇힌 게 박스가 네. 그래서 굉장히 그냥 뭐 지수가 네. 일상적인 것 같이 느껴져도 굉장히 그래도 중요한 좀 엣지 있는 포인트가 있는 지금 시점이다 그렇게 봐갖고 오늘 시장 섹터 종목 점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일단 하나씩 이제 또 보겠습니다. 네. 근래 요 투자의 신 그리고 뭐 유튜브 라이브 등등에서도 요 설 이후의 견해는 계속 똑같았죠. 지금 거의 한 3주째 같은 견해. 1월 23일인가가 이제 설 연휴 끝나는 날이었는데 그날부터 3일은 더 오른다. 설 연휴가 지나면은 3일, 3, 4일 정도는 지수가 더 오르고 그러고 나면 그때 딱 한 1월 27일 기점이죠. 고기를 필두로 해갖고 우하향 박스권이 시작된다. 그런 내용을 우리 투자의 신 방송에서도 이렇게
도표까지 이거 그려드리면서 그 시점들 우하향 박스권의 각 구간들 그거에 대한 설명들도 다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제 1월 27일부터는 이제 우하향 박스권이 시작이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하향 박스권이라는 거는 급락도 아니고 급락할 듯 하면은 다시 올려치고 또 급락할 듯 하면 또 다시 올려치고 이러면서 올랐다 내렸다 하는 게 쓱 이렇게 이제 조금씩 중심값을 낮추는 걸 우하향 박스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요런 양상들이 이제 1월 27일부터 나타난다 했는데 지금 이제 한 20일 정도 흘렀는데요. 20일 지금 흐른 시점에 보면은 이게 코스피 일간 차트죠. 네. 네, 코스피 일간 차트. 코스피 일간 차트 현재 시점 보면은 박스인 것은 확실한데 박스는 확실한데 우하향 박스는 아니죠. 이건 평행 박스지 이건 우하향 박스가 아니에요. 이건 행복. 그렇죠. 평행 박스. 네. 여기서 이제 한 이틀 또 급락 나올 것 같이 폼 잡으면은 또 한 이틀 또 반등 나오고 요러기를 20일 동안에 지금 한 4차례 정도 지금 계속 반복하고 있는 지금 시점인데요. 그러니까 1월 27일인 거는 또 맞았어요. 1월 27일. 그러니까 맞아요. 3, 4거래일 딱 3일 올려치고 그때부터는 이제 거기를 고점으로 해갖고 계속 박스 지금 나타난 건 맞는데 우하향은 아직 아니에요. 이건 평행 박스지. 네. 이렇게 평행 박스지 이게 우하향 박스는 아니다. 근데 의미는 뭐 같은 거죠. 어떻든 박스의 가치는 급락할 듯 하면은 또 급반등 나오고 뭔가 돌파할 것 같으면 빠지고 이게 반복되는 그런 시점들이다 하는 것인데 지금 요 우하향 박스권이 우하향 박스권 박스 지금 여기서 이제 거의 한 20일째 4번의 지금 등락 과정들을 지금 가져온 지금 시점들인데 여기가 아주 또 중요하고 재밌는 이 포인트입니다. 그러면서 특히 어제 오늘은 뭐 미국이나 글로벌이 그렇게 변동성이 심하진 않았었는데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했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CPI 끝나고 화요일 밤 10시 반 CPI 끝나고 뉴욕이 CPI 직후에는 좀 빠졌었죠. 한 1.5% 정도. 그 수치가 그래도 조금 한 0.2%포인트 좀 상회했다 그래가지고 한 1.5%포인트 좀 빠져서 출발을 했다가, 오르면서 끝났죠. 화요일 날 밤에. 그러면서 수요일 날 아침에 우리 시장도 소폭 갭상승, 한 10포인트인가요? 소폭 갭상승이 나오자마자 바로 두들겨 폈죠. 네. 어제, 수요일 어제 보면, 뭐, 장중으로 한 20포인트, 25포인트 이런 식으로 바로 장 시작하자마자 이제, 갭상승과 동시에 그냥 음봉을 이제 터뜨리기 시작했고, 오후장, 종가로 가면서도 거의 딱 오늘 이제 오름 지수 거의 한 40포인트 중반 정도 어제 종가까지 이제 줄줄 빼면서 야, 이제 이 지수가 이제 신년 1월 한 4일부터 시작됐던 신년 반등 장세를 이제 완전 종교를 짓고선 밑으로 곤두박질을 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감 속에서 어제 딱 끝났고 그러니까 어제 한 2, 3시 때는 사실 또 이 주식을 판 분들도 꽤 많을 거예요. 딱 봐도 이게 왠지 등락을 거의 한 3차례 보이다가 거기서 아래쪽으로 힘이 확 실리는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그랬는데 반면 또 오늘은 아침 뭐 시가 갭상승은 그렇게 크진 않았죠. 한 15포인트 소폭 갭상승을 주고 나서 이 종가까지 어제 이제 뺐던 폭을 그대로 밀고 올라가는 양상들을 줬는데 네. 이렇게 변동성 큰 나라는 어제 오늘은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러니까 완전 뒤통수죠. 네. 어제는 CPI 발표로 뉴욕 증시가 오히려 약했다가 강하게 끝나서 우리 증시가 이제 갭상승 속에서 이제 신고가 돌파를 막 꿈꾸면서 장을 맞이했더니 장대음봉으로 때려눕히고 또 공포감 속에서 이제 끝냈더니 오늘은 이제 그걸 다 이제 메꾸고 올라가는 그 양상들인데 지금은 어제 강하게 뺐다가 오늘 이제 또 강하게 올리는 양상들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오늘 심리는 어떤 심리가 강할까요? 오늘 심리는 오르는 심리가 강하겠죠, 그렇죠? 이게 좀 더 가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죠. 강하게 우리 시장 여전히 강하구나. 예.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강하게 올랐다가 강하게 빠지면은 심리적으로 야 여기가 끝인가 끝이다. 보다. 예, 왠지 이제 좀 계속 빠지겠네 이런 느낌이 강한 반면에 강하게 뺐다가 강하게 올려쳐갖고 굉장히 그 긍정적인 기대도 또 큰. 예, 오늘 보면 또 전체적으로도 좀 반등세가 좀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있어서 갖고 그런 시점들인데 오늘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오늘 특징은 이 선물, 현물은 거의 뭐 안 샀어요. 현물은 뭐 거래소 소폭 한 2, 300억인가? 그 정도 조금 사고
코스닥은 그래도 한 1,400억대인가 좀 샀는데 네. 선물을 많이 샀죠. 오늘 지수를 땡기는 데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아침부터 이제 선물 대략 한 1시까지 1조 4,500억 정도, 1조 5천억 근처까지 이게 뭐 수치가 1조 이상 어떻든 매도 매수가 나오면은 굉장히 좀 큰 겁니다. 1년 중에 한 열흘 정도도 안 되니까 1조 이상 순매수 내지는 순매도 나오는 날들이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서 굉장히 눈에 띄는 수치인데 물론 이제 장 끝나고 3시 45분 이제 선물 시장 장 끝나고 종가로 가면서 이제 좀 팔자가 좀 나오고 장 끝나고 이제 또 한 2,500억 정도 또 팔아가지고 종가 기준으로는 9,280억 순매수 이렇게 끝났지만 장중은 거의 한 1조 5천억 근처까지 간 그런 지금 특징이 있는데 1조 원대 순매수 이게 작년에도 한번 요걸 했으니 작년에는 틀렸어요. 틀렸다는 게. 이게 데이터 아, 분석. 그래요? 그러니까 최근 한 3년 정도 동안에 선물을 1조 원 이상 강하게 순매수한 날, 네. 또 1조 원 이상 강하게 순매도한 날, 거기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드려가지고 작년 하반기 중에 어느 날 그 한번 또 드렸는데 상반기에 드렸을 땐 그게 적중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그 데이터 분석을 드렸을 때는 오히려 그 거의 한 85% 이상 그 데이터는 항상 그런 어떤 방향성을 줬었는데 작년엔 틀렸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오늘 요 이제 2월 16일 하고선 그 오늘 장중 기준으로는 거의 한 1조 5천억 근처 그리고 네. 종가로는 9,280억 외국인이 선물을 끌어당겼는데 네. 이게 또 아주 또 공교롭고 신기한 또 자리예요 오늘. 왜요? 예, 여기가 딱 보면 그 최근 보면 이제 작년도 연말에도 선물 1조 원대 거의 순매수한 날이 없고요. 신년 들어서도 없었는데 가장 근래에 있었던 거는 9월 13일이었어요. 네. 예, 작년도 9월 13일. 네. 작년도 9월 13일이 그 이전 시점 8월 20일 이후에 뭐 보면 계속 좀 이제 선물을 팔았다 샀다 하다가 9월 13일 날 그 1조 1,700억 종가 기준으로 이제 1조 1,700억 순매수하고선 그날 요날도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왔죠. 종가까지 이제 끌어붙이는 이제 이 코스피 지수 장대 양봉이 나온 날이 9월 13일인데 그날이 또 공교롭게도 저 우하양 그때는 이제 우하양 박스였죠. 지금은 등락 박스인데 네. 그때 우하양 박스. 이때 우하양 박스에 이제 요 보면 그 전날 전전날 보면 조금 여기 이제 이탈을 하잖아요. 네. 예. 그렇죠? 여기 한 8월 달 16일까지 장이 강했다가 8월 16일 이후에 이렇게 엎어지는 듯 하면 급반등 주고 엎어지는 듯 하면 급반등 주고 요러다가 여기서 요걸 이탈하고선 굉장히 약한 느낌을 준 그 이거래일 이후에 갭 띄우고선 장대 양봉하고 퍽 올려친 그럼 지수가 요날 거의 한 70포인트 올랐겠네요. 요 장대 양봉 나온 날이고 1조 원 이상 순매수한 최근에 가장 이 가까운 날이거든요. 네. 근데 요러군 예후는 안 좋았죠. 그러고는 이제 이 좀 조정세, 쭉 빠졌으니까. 지수가 이제 고날 필두로 해갖고 이제 조정세가 나타나는 그런 날이었는데 지금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한 게 지금 거의 20일 지났단 말이에요. 박스권 지금 해갖고 거의 4번의 등락 과정 그리고 20거래일 하고선 등락하다가 어제 종가 기준으로는 굉장히 뭔가 약한 모습, 시장이 이제 빠지러 갈래나? 굉장히 약한 모습으로 최근 20거래일에 이제 20일에 밴드를 딱 이탈을 줬다가 오늘 선물을 외국인이 왕창 매수하면서 종가 고가 양봉을 줬는데 그럼 또 굉장히 궁금한 거죠. 박스 등락 속에 뭔가 어떤 이탈이 나와서 약한 느낌을 주는 그 다음 날에 선물을 1조 원 이상 강하게 땡기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다. 그럼 가장 근래의 사례는 9월 13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지수가 하긴 뭐 지금 뭐 거의 도깨비 장난 돌듯이 지금 계속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게 또 시그널들 보면은 오늘 종가 이거 올려붙이니까 이 코스피도 RSI 값 이제 시그널 값 밑에서 45로 이제 크로싱 딱 나오고 MACD 오실레이터도 이제 상당 기간 그래도 거의 한 1개월 이상의 이렇게 양의 값에서 음의 값으로 막 전환되면서 약해질래다가 나름 여기서 만약에 이게 돌아나간다면은 양의 리테스팅 오히려 강해지는 신호거든요. 이 짧은 막대가 이제 조금 이제 확장될래다가 다시 양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오늘이 아주 내일과 이제 월요일이 굉장히 흥미진진한 날이죠. 내일과 월요일이 꺾어서 내려가느냐 아니면 계속 좀 지켜주느냐 이게 그쵸. 딱 분기점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월요일이 오히려 오늘 분위기 그대로 지수를 여기 2,500포인트를 확 올려쳐 버린단 말이에요. 2,530, 2,550 이러면은
뭔가 좀 다른 생각을 해봐야죠. 만약 네, 그게 시장에 그럼 있어서. 우하향 박스권이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하형 박스권보다는 오히려 시장이 단 뭐 1, 2주더라도 1, 네. 2주만 막 밀고 올라간다고 해도 지수는 뭐 그래도 그렇죠. 뭐 2,700 막 뭐 이러고도 막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그런 지금 포인트인데 지금 딱 현재의 데이터와 현재 지금 딱 위치에서의 선물 끌어당김 요걸 보면은 네. 또 모르겠네. 그렇죠. 이게 역시 우하향 이게 박스권에서 지금 우하향이 아니고 오히려 등락 박스권을 줬기 때문에 우하향으로 왔으면은 지금 한 요 정도 와 있겠죠. 네. 그거에 대한 목들을 다음 주 한 목요일 정도까지 금요일에서 목요일까지 연속성 있게 4, 5거래일 하락세가 나타나는 그 양상들이 데이터상으로는 상당히 나타날 가능성이 또 많은 면이 현재 시점이니까 금요일 그리고 특히 뭐 내일이죠. 내일. 네. 내일과 이제 월요일 넘어가는 시점이 저도 굉장히 좀 흥미진진하게 보고 있는데 느낌과 마음은 상승. 마음은. 근데 이 뭐랄까 데이터로 보면. 이성과 지성은 또 아래쪽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연속성 있는 하락. 네. 그렇게 지금 주고 있는 게 현재의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지금 또 미국도 굉장히 특징적인 자리예요.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현재 보면 나스닥이 사실 여기 작년도 8월 달부터 이게 차트를 끊어놔서 그러지 네. 사실 반등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여타 이제 주요 국지수 그리고 미국의 또 다우나 뭐 S&P 비해서도 굉장히 반등폭은 좀 적은데 근래 이번 주는 굉장히 특징적인 또 양상들이 있죠. 이번 주는 계속 시가는 굉장히 약하게 가져가요. 뭐 월화수 지금 다 그랬죠. 뭐 화요일 날 CPI 발표 날도 그렇고 그 전날도 그렇고 시가는 굉장히 약하게 가져가다가 종가 가면서는 종가 고가로 이제 크게도 안 올려요. 뭐 한 1% 내외 그 정도 이제 좀 그럼 느낌이 좀 강한 느낌이잖아요. 시가는 장 초반은 늘 약하고 종가는 어떻든 종가 고가로 마감이 되는 네. 그런 양상을 지금 3거래일 내내 그렇게 주고 있는데 코스피도 기술적으로 굉장히 아까 흥미진진하고 특이점 있는 특히 양해 리테스팅 그거냐 아니면 이제 의무로의 깊은 거의 한 1개월 반 이상의 의무로의 전환점이냐 그게 딱 포인트에 있다면은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한국 코스피보다 또 더합니다. 여기 보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 최근 3거래일이 월화수 이렇게 월화수 3거래일을 보면 이건 한국보다 더 얕아요. 여기 보면 이제 거의 한 1개월 반 이상, 1개월 이상 이렇게 양해 막대 이제 계속 동산 만들고서 이제 놀다가 음으로 지금 전환된 포인트에 첫날인 그 월요일 날은 아예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짧은 음의 여기 저기 있어요. 그리고 음의 막대가 그리고 그저께죠. 그저께 이제 화요일 밤은 월요일 밤에는 조금 더 조금 더 이게 폭이 있는데 그래도 역시 눈에 거의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굉장히 얕은 음의 막대가 있고 그리고 어젯밤 같은 경우에는 그게 또 조금 줄었어요. 월요일 수준으로. 이러면은 여기서 이제 돌아나가면 이건 상당히 좀 교과서적인 리테스팅 수준이죠. 이게 여기 딱 첫날, 마지막 날, 그리고 가운데 날 조금 더 깊은 그리고 세계 전체적으로 봐서도 눈에 보이지도 않을 정도의 굉장히 신뢰도가 높은 그래서 이게 오히려 상당히 강해질 수도 있는 신호인 반면에 근데 뭐랄까 여기도 그렇거든요. 여기도 지금 9월달 아까 9월 13일 자리가 딱 요 날이에요. 요 날. 가장 강한 느낌을 줬던 그날. 네. 예. 그리고 11월 이제 9월 13일 다음은 12월 그 중순 자리죠. 12월 중순 우리나라도 여기 보면은 12월 중순 자리 여기서 12월 중순이 아니고 11월 11일 이제 거기 이후에 이제 우하향 박스 들어가면서 한번 굉장히 이제 우하향 박스가 아니고 뭔가 위로 강하게 올려치는 것처럼 한번 여기서 좀 꼬신 날이 있거든요. 요 날이 이제 11월 말일이었나? 11월 30일, 29, 30일인가 거긴데 그날 이런 식으로 꼭 가장 강한 느낌을 주는 시점이 또 약한 저걸로 반전이 되고 요게 지금 요 우하향 박스 그리고 마지막 그 구간에서 이제 또 급락 그리고 그러면 여지없이 또 이제 급반등 요게 계속 이어져 온 요 패턴들 첫 페이지 계속 한참 전이군요. 요 패턴들의 지금 특성들인데 지금 요 7번 국면 1월 27일 이후에 요 7번 국면인데 기본적인 지금 견해 기본적인 지금
위치들은 굉장히 여기 딱 이제 금요일 오늘과 이제 금요일 6일 기점으로 다음 주 목요일 정도까지 글로벌도 갑자기 약해진다. 그리고 한국도 갑자기 약해진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나오고 나면은 이제 거의 3월 한 10일 정도까지 그냥 빈둥대겠죠. 등락 내지는 살짝 우하향 등락 나오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3월 달 중순에서 딱 이제 저 또 뭐 CPI 발표 다음 날부터 FOMC 한 전전날 정도까지 거기까지가 한번 이제 또 4, 5월에 빼는 고양산들이 될 걸로 보여지는데 딱 그 지금 기점들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흥미진진해요.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얼핏 보면은 굉장히 강한 느낌이 또 맞아요. 주는 시점인 반면에 네. 그동안 작년도 올해 이 데이터 분석으로 가보면은 또 여기가 오히려 한 4, 5거래일 정도 뭐 폭락은 아니고요. 4, 5거래일 정도 좀 연속성 있게 지수가 빠지는 자리다. 그렇게 나오는 시점이라 뭐 그렇습니다. 네. 자, 1월 27일을 기점으로 우하향 박스권의 지수 흐름이 예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차트 모습을 보셨겠지만 기준점을 지켜주는 박스권이 진행이 되고 있었거든요. 자, 근데 이제 어제, 오늘 CPI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의 이 장대 양봉이 지수가 하락으로 돌아서는 그 분기점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 양봉을 조금 더 지켜주면서 시장의 방향성을 조금 더 다시 예상과는 조금 다르게 끌고 갈 것이냐. 자,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채팅창에서 WTN님, 내일 조정 없이 우상향 하면서 우리 주말은 좀 편히 쉬고 싶어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이 상승이 조금 더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우리가 모두 가지고 있지만 지금 데이터 상으로는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경향이 좀 있어서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시장이 만약에 본격적으로 우하향 박스권의 모습으로 진입을 하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되는지 자, 이제는 시장에서 섹터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하향 박스권을 들어갔다.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섹터들부터 살펴볼까요? 그거는 그때 1월 27일 직전에 네. 우리 방송 드릴 때 얘기 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점검과 리뷰와 앞으로의 전망 그렇게 지금 갈 생각이고요. 네. 그래서 이제 1월 27일 직전일 거기서 이제 방송 드렸던 내용이 우하향 박스권 도래 시에 이제 약세 주도할 섹터 종목들 그리고 또 우하향 박스권 도래 시에 강세 주도가 나타날 또 섹터 종목 그 점검을 드렸었는데 요 데이터 이거 기억이 나시죠? 그때 그렇죠? 3주 전 방송할 때 요 국면별 섹터 등락률이 갖고 1, 2, 3, 4, 5, 6, 7 섹터로. 그래서 이 우하향 박스권에 들어가면은 이 약해지는 그 섹터 3개를 지정드린 게 1번이 은행이었고 1번이 은행 그리고 2번이 반도체였고 3번이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이게 순번대로 또 빠진다. 이게 순번. 그러니까 은행주가 제일 먼저 이제 강하게 엎어지고 우하향 박스권 동안에도 이미 1월 달에 올랐던 폭을 또 다 뺄 수도 있다. 그 정도로 은행은 먼저 강하게 빠지고 그 다음 순번이 이제 반도체. 반도체가 이제 그 다음 순번에서 이제 또 강하게 빠지고 그 다음 순번에서 이제 반도체가 엎어지고 나면 2차 전지가 또 이제 엎어지고 그런 양상. 그러니까 우하향 박스권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등락 박스권이었지만 요 박스권 중에서는 은행이 강하게 이제 폭락을 나타나고 박스권에서 이제 여기 이제 또 이제 2월 달 이제 중순과 하순 거기서는 반도체 그리고 3월 달 이제 초중순 거기서는 계속 버티는 것처럼 이제 강한 듯 하든 2차 전지가 이제 또 폭락세가 나타나게 본격적으로 폭락세가 나타난다 그런 의견들이었는데 이게 또 오른 그 상승률 순이기도 하고요. 지금 국면별 그 섹터 상승률 있어서도 은행주가 그 1월 달 그 국면에서 뭐 업종 상승률이 거의 20%에 육박할 정도로 가장 많이 올랐었고 그 다음이 이제 반도체 15.6%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2차 전지 12.8% 그런 식이었는데 이 은행주가 진짜로 또 그렇게 됐어요. 최근에 또 워낙에 급하게 빠졌죠. 그렇죠. 더군다나 이번 주에 또 이 대통령이 있었고. 또 이제 은행들이 이제 서민들과 가계에 이제 또 막대한 이제 또 뭐랄까요? 이자 비용 이익을, 그걸로 인해서 이익을 또 크게 내는 거
이걸 좀 돌려줘라. 그런 뭐 발언도 나오면서 낙폭이 이번 주에 또 더 심해졌는데 요 은행주들에 있어서 은행주들이 1월달 이제 그 강한 상승, 배당락 직전인가 그때는 이 배당락 끝나면은 은행주가 또 제일 강하게 오른다 그런 얘기도 드렸었는데 그러고 이제 강하게 오르고 여기가 이제 1월 27일이에요. 1월 26일이 여기 정점이죠. 1월 26일 정점. 그래서 1월 27일 이제 우하양 박스권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우하양 박스권 구간 속에서도 은행주는 여기 오른 모양 그대로, 요 오른 모양 그대로 딱 좌우 대칭인 것처럼 그대로 빠진다. 그래서, 오히려. 그럼 아직 더 빠져야 돼요. 그쵸. 지수가 그렇게 많이 빠진 시점들도 아닌데도 은행주는 벌써 그 이제, 상승폭의 대부분을 반납한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지수 사실 뭐 등락권에 있지 아직 뭐 지수 본격적으로 빠지지도 않았는데도 은행주는 1월달 이제 업종 상승률 1위 은행주가 딱 오른 거의 뭐 그거랑 이제 정확히 대칭이 되게 지금 이미 거의 한 7할 가까이 지금 빠져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이 되고 있고요. 지금 신한지주 그리고 뭐 KB금융도 뭐 오른 거 사실 다 뺐습니다. 지금 1월 달에 지금 올랐던 거 사실 또 여기 거의 한 20거래일 정도 지수가 사실 하나도 빠지지도 않은 20거래일 동안에 오른 걸 도로 다 빼는 그 양상들 나왔고 은행업종 지금 코덱스 은행 지수 은행업종의 이제 평균적인 지수 있어서도 많이 빠졌네. 그쵸. 그 1월 달 이제 올라왔던 폭을 사실 거의 뭐 한 7할 가까이 그것도 좌우를 정확히 대칭으로 하는 거의 데칼코마니 식으로 딱 이제 빠져 있는 이미 시점. 그러니까 이미 또 은행은 그때 딱 팔았어야죠. 그러게요. 운용력 투자해신 방송에서 그날이 최고 정점이었거든요. 은행주는 우하양 박스 1월 27일 들어가자마자부터 바로 이제 올랐던 걸 그대로 뺀다. 그대로 지금 이미 또 거의 한 7할 이상 또 빠져 있는 시점들이 돼 있고. 아까 채팅창에서 내일 만약에 지수 빠지면 은행주 사야지라는 댓글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자, 그런데 은행주 조금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꼭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은행주 다음으로 빠지는 섹터 이제 반도체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잘 버티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은행주가 이제 가장 먼저 이제 엎어지는 양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이제 반도체다. 반도체주도 지금 보면 삼성전자 역시 1월 27일이죠. 1월 27일. 1월 27일을 딱 정점으로 1월 28일 딱 이제 이틀 또 장대 음봉 나왔다가 반등 나왔다가 또 이렇게 계속 내려왔다 올라왔다 내려왔다 올라왔다 하다가 어제는 다시 음봉 쳤다가 오늘은 다시 양봉 치고 그리고 딱 이제 이 등락 국면, 지금 수렴 국면을 넘어서 지금 등락 국면 이러고 있는 지금 시점들인데, 야, 삼성전자. 사실 여기 보조지표나 이런 쪽들 보면요. 이게 지금 거의 한 1월 달 1개월 가까이 동산 만들고 놀다가 음으로 지금 확장은 안 되고 있잖아요. 확장은 안 되고 여기서 음의 이 값을 눈에 살짝 보여만 주는 이런 양상들. 요건 이게 양으로만 넘어갈 수 있으면은 이거 사실 굉장히 또 좋은 시그널인데. 모르겠어요. 근데 시장에 불안해요. 그 뭐랄까 작년도와 올해 그 데이터상으로는 선물 수급과 또 시장에 지금 계속 이제 반복되는 패턴에 의한 데이터상으로는 강할 것 같은데 약해진다고 하니까, 약해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2월, 지금 언제죠? 오늘이 2월 16일이죠? 2월 16일. 시장 데이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2월 이제 내일부터 다음 주 목요일까지 한번 4, 5거래일 정도 지수가 좀 연속성 있게 좀 빠진다고 그렇게 돼 있고요. 그러고 나면 한 3월 10일 정도까지는 등락으로 빈둥빈둥 거린다고 돼 있고 등락으로 빈둥거리다가 한 3월 10일에서 3월 중순 넘어갈 때 또 4, 5거래일 정도 지수가 빠진다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한 2200 뭐 살짝 위나 그 근처 거기까지 어느덧 거기 오고 그러면 이제 또 3월 달 말 이제 한 3월 뭐 한 23일 거의 필두로 해갖고 지수가 다시 4월 달 5월 달 또 치고 올라간다.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은 지금 순번은 삼성전자거든요. 여기 4, 5거래일 여기 빠지는 요 자리는 삼성전자. 2차 전지는 계속 3월 초까지도 엎어질 것 같으면은 다시 받치고 엎어질 것 같으면 다시 받치고 그러다가
3월 10일께 거기에서 이제 와장창 또 이제 폭락이 나온다. 그렇게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성은 그런데 저도 이게 참 이거 보고 있으면은 과연 이게 진짜 빠질까 막 싶기도 하고, 예. 데이터는 그렇게 나오는데 또 감성은 예? 또 아닌 것 같고 막 그런 지금 시점이에요. 예. 계속 싸우고 있네요. 예? 이성과 감성이 예, 싸우고 그쵸. 있는 것 같아요. 감성은 운영형님 안에서. 그렇죠. 예. 감성과 이성이. 예. 근데 이성이 이기겠죠. 이기겠죠? 이성이. 예.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네. 그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그 이제 1월 27일 예, 고기 시점으로 여기 계속 좀 이제 엎어질 듯하면 다시 또 올려쳤다가 뭔가 이제 돌파 나올 듯하면 다시 엎었다가 요게 계속 지금 반복되고 있는 그 지금 구간들 되고 있는데 결국 요러고선 이제 뭐랄까요 마름모 비슷하게 지금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위로 올려치든 아래로 내려치든 이제 방향성이 이제 나오는 시점들이 그러네요. 금요일과 월요일, 네. 화요일 넘어가는 국면들인데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감성은 야 이게 설마 빠질까 싶은데 예? 이성적인 데이터는 또 4, 5거래일 빠진다고 하고 네. 예, 뭐 이거 첫 봤을 때의 느낌은 아유 이거 또 막 많이 또 올라온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예, 올라갈 것 네. 같고 막 그런 시점들인데 이성적 데이터로는 4, 5거래일 빠진다고 돼 빠진다. 있으니까 예, 네. 지금짜리 여기 다음 주 목요일까지는 반도체가 많이 빠진다고 돼 있으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 이제 그다음. 2차 전지류들은 2차 전지류들은 1월 27일 이후 보면은 오히려 은행, 반도체, 2차 전지 중에서 1월 26일, 7일까지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었죠. 그때 상승률이 한 12% 정도였으니까 은행이 20%, 반도체가 15%. 오히려 1월 27일 이후 구간에 있어서도 뭐 빠질 듯 오르고 올릴 듯 빠지고 그러면서 조금 그래도 강한 기조예요. 그렇죠? LG 에너지 솔루션도 여기가 1월 27일인데 1월 27일 왔다고 빠질 듯 하다가 살짝 다시 올라왔다가 또 뭔가 치고 나갈 것 같으면은 또 다시 눌렀다가 이런 양상으로 시장 강할 때는 또 워낙에 강하게 올라가고 있어. 그렇죠. 이런 양상들 지금 나타나고 있고 네. 기본적으로 운영률이 봤을 땐 2차 전지는 거의 이번 주 금요일에서 다음 주 목요일이 4, 5거래일 연속적으로 빠지는 구간이다 하더라도 지수가 네. 2차 전지주들은 거기서 한 이틀 정도 또 빠지는 척을 하면 또 받치고 또 빠지는 척을 하면 또 받치고 이게 거의 3월 초까지도 나올 걸로 보여요. 그러다가 거기서 와장창 무너뜨리는 그런 구조를 좀 예상을 하는데 이게 LNF가 사실 LNF가 요새 난리죠. 그렇죠. 이게 가장 맞아요. 대표격이 있는 또 종목 시가총액에서는 차트 봐요. LNF지만 네. LNF가 그래도 그건 거의 한 2010년도 가을부터 이제 대세 상승 놓고 보면 이게 가장 대장주죠. 거의 한 20배 정도 오른 그런 지금 시점들 됐었으니까요. LNF의 일간 차트 보겠는데 1월 27일 이후 현재 시점들 보면은 슬쩍 빠지는 척 다시 오르는 척 이러고 빈둥빈둥 하다가 오히려 지난주 흐름에서 툭 하고 다시 또 올려쳤었죠. 툭 올려치고 또 툭 올려치고 이러면서 작년도 8월 달에 이제 여기 급락의 시발점들 그런 자리까지도 거의 지금 와 있는 지금 시점들이 되고 있는데 LNF 그리고 뭐 또 동종 보면은 지금 2차 전지의 월봉 아직 그래도 고점부에 살아있는 7인방 종목들 뭐 LNF, 에코프로비엠, 포스코 케미칼, 코스모 신소재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뭐 등등 해왔고 이런 것들은 뭐 같은 뭐 연장선상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LNF의 월간 차트 지금 보면요. 저의 생각은 뭐 늘 좀 그런 얘기들을 드리지만 여기가 중장기 지금 헤드앤숄더의 마지막 오른쪽 어깨를 만들고 이제 여기 뭐 다이빙 하는 시점들은 뭐 3월달 가서 거기서 장대음봉 또 나타나면서 이게 엎어지겠지만 요 LNF 지금 보면 이것도 굉장히 참 공들여서 정교하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지금 시점들인데 과거 2020년도 이제 그 저점부 거기 대비로 20배 대박이 이제 터진 얘가 뭐 가장 대장주니까요 또 LNF가 20배 거의 한 20배 올랐습니다. 15,000원 수준에서 주가가 거의 30만 원 근처 26만 원까지 치고 올라갔었으니까 한 20배 정도를 18개월에 걸쳐서 올라갔는데요. 18개월 동안에 꾸역꾸역 오르다가 또 이제 막판 저기 이제 급등하는 월봉 3개 이러면서 여기서 무려 한 20배, 20배? 한 18배 정도 올랐죠. 18배. 18개월 동안에 18배 정도 대박이 터졌는데 거기가 이제 어느덧 21년도
21년 10월이죠. 21년 10월. 거기까지가 이제 대박이 터진 시점들이고 그 이유는 사실 또 계속 등락 구간이죠. 벌써 등락 구간이 16개월, 17개월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양상들인데 여기 정점 2022년도 5월 달요 정점 필두로 해갖고 현재는 완전한 지금 좌우 대칭입니다. 좌로 8개, 8개월 그리고 우로 8개월 그런 가운데 왼쪽 그 이제 등락곡에 보면 여기 꼬리하고선 여기 높이 이렇게 이제 솟아 있는 그 높이 지금 딱 거기 지금 이제 터치해주는 오른쪽 어깨 구간 그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그래도 제 생각엔 요 3월달, 4월달, 5월달 기조 거기서 또 이제 월봉이 이러고 무너져 내려가면서 이제 또 사람들을 놀랍고 또 이제 경악해 하는 그 양상들이 나타날 걸로 보여지는데 2월달 월봉부터 바로 무너뜨리는 것보다는 여기 3월달, 3월 한 10일 전후 시점 거기에서 와장창 하고선 이제 미끄러지는 그 양상들이 나타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기 때문에 네. 투자자 여러분들이 주의할 필요가 상당히 있어 보인다. 그런 의견들 또 되겠고요. 네. 자, 우하향 박스권이 시작이 된다면 우리가 약세 업종으로 은행, 반도체, 2차 전지 짚어주셨고요. 그 가운데 은행은 또 이슈가 함께 또 겹치면서 이미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뒤로 반도체, 2차 전지가 순차적으로 약세에 접어들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강세 섹터도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바이오, 엔터, 게임주 짚어주셨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저희가 이제 벌써 운영님 40분이에요. 네, 조금 더 스피디하게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승으로 예상됐던 섹터들이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그 3주 전 고 이제 요 표 만들어서 이제 방송 들을 때 이제 우하향 박스가 1월 27일부터 시작이 되면은 강해지는 섹터 저거 업종으로 여기 바이오 그리고 여기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게임 그리고 인터넷 그리고 소비재 중에서는 딱 한 섹터를 집어서 드렸죠. 의류. 예, 의류. 예, 소비재 중에서는 의류 해갖고 이제 요 5개 저걸 드렸는데, 하나씩 또 보겠습니다. 네. 맞는 바이오부터. 것 같기도 하고. 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까 그 뭐예요? 계속 또 이성과 감성이 싸우고 있는. 그랬었잖아요. 우하향 박스도. 박스, 그쵸? 예. 3일 치고 올라가서 박스에 걸린 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맞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우하향은 아니죠. 평행 박스니까 맞아요. 그쵸. 틀린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도 이제 그게 보면, 맞는지 아닌지는 여기도. 이제 내일 예. 다음 주 초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바이오 엔터 1월 27일부터 강해진다고 했던 바이오 엔터 게임 인터넷 소비재에서는 의류였죠. 의류. 예, 그 전망을 드렸었는데 바이오들의 가장 이제 시가총액 대표격으로 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보면은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예, 1월 27일 이후에도 뭐 빠지는 것 같으면은 다시 올려치고, 여기가 1월 27일이죠. 1월 27일 이후 보면은 이제 1월 27일 이후 강하게 오르는 것 같더니 또 도로 이제 눌리고 또 이제 눌리는 것 같으면 다시 올라오고 또 이제 또 올라오는 것 같으면 다시 눌리고 하면서 그냥 뭐 가만히 있습니다. 가만히 있고. 또 셀트리온이도 지금 보면은 1월 27일 이후 보면은 여기 그래요. 여기도 그냥 뭐 사실 뭐 지금 벌써 몇 개월째죠. 작년도 9월달 이후 9월달 이후 한 6개월째 그냥 계속 뭐 등락이죠. 예, 좀 이제 강해질 것 같으면은 또 다시 약해지고 그런 식으로 계속 좀 삼바나 셀트 이런 것들은 좀 별로 그냥 별 등락이 특징적이지 않은 그런 양상을 주는 반면에 오히려 시가총액 좀 중상위 내지는 뭐 중소형권 시가총액 뭐 한 1, 2조 원대 바이오주들이나 시가총액 한 3천억에서 5천억 그런 정도의 또 바이오주들은 또 엄청 또 세지긴 세졌어요. 1월 27일 이후 보면은 그 종목들이 상당히 이전과 달리 좀 강해지는 양상. 가는 종목들은 워낙에 바이오는 무섭게 올라가니까. 그렇죠. 그렇죠. 또 진단 키트 관련주, 진단 키트들의 특징은 과거 2020년, 21년, 뭐 작년까지도 22년까지도 보면 코로나 확진자 수 그거에 따라서 막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랬는데 네. 올해 작년도 이제 말부터는 이게 개념이 달라졌죠. 그동안 이제 현금을 키트 갖고선 많이 쌓았으니까 오히려 주가가 오르는 포인트들이 확진자 이런 거 뭐 코로나가 아니고
현금이 많아지니까 그걸로 인해서 뭐 또 M&A, 살이 통통이 찐 돼지가 되니까 M&A 이슈가 되든 현금이 많으니까 그동안 또 이제 작년, 재작년 뭐 또 미국 나스닥에 또 국내에 또 굉장히 유망한 벤처들을 이제 샀던 것들, 예, 거기에 대한 이제 투자 성과 나오는 부분 뭐 등등 그리고 본업 자체, 예, 뭐 분자 진단, 유전자 진단, 본업 자체를 막대해진 이제 캐시를 갖고선 본업에서 더 이제 또 성장성 있는 또 이제 어떤 아이템들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네. 키트 외부분에서 이제 호재가 다 나오면서 이제 급등이 나오는데 뭐 지난달 이번 달 신년 들어서 보면 이제 휴마시스 뭐 바디텍 매드 뭐 등등 해갖고 지금 이제 또 바이오니아가 이제 키트즈 그쪽에서 상당히 급등을 하는데 여기도 지금 올린 거는 코로나가 아니에요. 코로나가 아니고 예, 본업 자체, 예, 본업 쪽에 얘도 바이오니아도 거의 한 7개, 8개 정도의 신약 관련된 또 파이프라인, 신기술 그런 쪽을 투자하고 있는데 그런 기존 지금 이제 본업 자체에서 이제 성과 거기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로 또 뭐 한 1월 27일 이후로는 그냥 계속 또 급등을 하기 시작하니까 단기적으로 또 배 가까이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지금 한 2조 원 정도 넘보고 있는 지금 시점들이 되고요. 그리고 케어젠 같은 경우에도 이게 펩타이드 관련된 기업인데 1월 27일 넘어가니까 이것도 상당히 또 신고가 폭등이 나타나면서 시가총액 거의 한 2조 원대 또 안착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 젠백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 빠지고 하던 그런 종목이죠. 중장기 벌써 한 2년 정도 놓고 보면은 주가가 10분의 1 토막 이상 났던 그런 젠백스인데 젠백스도 1월 27일 이후 보면은 상당히 꾸준히 뭐 이게 이제 파킨슨병 이제 관련된 이제 또 그 임상 관련된 또 이슈 해가지고 또 꾸준히 올라가면서 시가총액 상당히 또 회복하기 시작하는 그런 지금 양상들 되고 있고요. 메디톡스는 또 예, 그렇죠. 특이하게 지금 뭐 기존의 이제 어떤 그 사항들을 뒤엎는 또 판례 판결이 나오면서 예, 주가 또 이제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서 또 급등하는 양상들 나타나기 시작하고 네. 또 덴티움 이런 쪽 뭐 치과 관련된 쪽들도 상당히 주가가 그렇죠. 1월 달 말 1월 뭐 27일 이후 시점들 보면 네. 신고가 뚫고 올라가면서 역시 또 2조 원권 또 안착하는 그런 기조들 나타나는 양상들이고요. 그러니까 바이오는 시총 최상위의 이제 삼바, 셀트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뭐 그렇죠. 뭐 한미나 유한양행 네. 그런 것들도 오르려고 하면 또 이제 눌리고 또 엎어지는 듯하면은 또 급반등 나오고 그런 게 지금 계속 좀 반복이 되고 있는데 예, 한미는 좀 요즘 좀 세졌었고 요 오히려 이 시가총액 한 1, 2조 원권 내지는 3천억에서 5천억 권 그런 쪽은 상당히 좀 이전과 다르게 탄력 있는 시세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종목군들이 좀 많아지는 예, 그런 양상들도 특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엔터테인먼트는 역시 SM이죠. 핫하죠. 지금 그죠? 너무나 뜨거운 이슈여서. 네. 역시 1월 27일 이제 우아형 박스권 들어가면은 또 엔터테인먼트도 상당히 강해진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SM은 경영권 뭐 분쟁 이슈 뭐 등등 하면서 또 주가가 상당히 탄력 있게 밀고 올라오고 그러다 보니까 SM 관련된 또 이제 계열사나 또 관련 기업들 그런 것들도 상당히 덩달아 좀 치고 올라가는 양상들이 이번 주 여러분들 뭐 SN, CNC나 최근 뭐 보면 SM 라이프 디자인 그리고 뭐 디어유, 네. 갤럭시아 SM, 드리머스 컴퍼니 이런 것들도 같이 좀 급등하는 양상들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뭐 YG 엔터나 JYP 뭐 이런 것들은 그냥 계속 민기적 하고 있는 그런 또 특징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자, 이제 강세 섹터 중에서 가장 강하게 움직이는 섹터다라고 한다면 게임주를 또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임주 한번 전체적으로 종목들 좀 살펴볼까요? 네. 그리고 이제 1월 27일 이후 상당히 강해진다고 선지목드렸던 게임주가 되겠는데 게임주. 예. 오늘은 뭐 거의 게임주의 날이죠. 오늘 지수가 45포인트 폭등을 했는데 보면 저쪽 또 뭐 반도체 DB하이텍 네.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반도체에선 DB하이텍이 좀 상당히 강했었고 뭐 또 그 외에 한 4, 5% 오르는 IT주들이 좀 있었는 반면에 섹터로 봤을 때는 오늘 게임주가 사실 가장 강했죠. 폭등주도 맞아요. 많고 섹터 안에서 그래도 한 5%, 8% 이라고 올린 종목들도 많고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게임주 보면 오늘 역시 낙폭 작년도 22년도 낙폭이 제일 컸던 종목들이 가장 주도해서 그런 종목들이 또 이슈가 딱 오늘 또 이게 부딪히는 날들이 됐어요. 지금 역시 위메이드 컴투스 21년도 재작년 가을이
이쪽 게임주들이 크게 올랐었죠. 그때 이제 메타버스, NFT 관련 뭐 열풍 10월달, 11월달, 12월달 그때 게임주가 그때 또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 위메이드도 거의 한 15배 올랐던 걸로 기억하고 컴투스도 거의 한 5배인가 많이 올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러고는 이제 또 작년도 내내 줄줄 빠졌었죠. 예, 그러니까 뭐 한 1년 사이에 많이 낙폭이 힘들었어요, 게임주. 거의 위메이드 낙폭 거의 한 90% 나오고 네. 컴투스 낙폭도 거의 한 80% 나오고 그런 시점들인데 게임주가 역시 상당히 초강세를 지금 보이는 양상들. 위메이드는 종목 자체 이슈로는 그 위메이드의 그 가상화폐 그 코인원에 이제 뭐 상장 폐지한다 그랬던 걸 또 이제 다시 재기한다 그런 이슈들도 좀 있었고요. 컴투스는 그저께 이슈가 나왔었죠. 이게 이제 VR 게임이 중국 온라인에서 이제 1위 차지했다 그러고는 그저께 급등 나왔다가 또 이제 꼬리 좀 달았다가 빈둥빈둥 하더니 오늘 다시 또 급등하는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요. 이쪽이 또 보면 어젯밤 뉴욕 증시가 그러니까 21년도 이제 일종의 밈주식들, 그러니까 뭐 코인베이스 필두로 해가지고 그런 이제 밈주식들 그런 게 작년도에 한국보다도 더 많이 빠졌어요. 그쪽 보면 뭐 한 10분의 1 토막, 20분의 1 토막 이런 크게 빠졌다가 작년 가을에 한번 급반등이 나왔다가 다시 빠졌던 그런 또 코인베이스 필두로 한 그런 종목들이 어제 좀 상당히 강세였거든요. 종목들이 막 한 20%, 네. 30%씩 하루에 또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그래서 그런 여파도 좀 있고요. 그러니까 작년도 이제 연중 초낙폭과대 그런 가운데서 위메이드도 보면 이제 저점부에서 등락 보이면서 좀 모양 갖춰놓은 시점, 컴투스도 뭐 모바일 게임주나 이런 것들도 게임주들도 그런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오늘 뭐 넷마블 또 뭐 컴투스, 뭐 위메이드 뭐 등등 해갖고 게임주들이 굉장히 또 폭등을 많이 한 그런 지금 날들이 되고 있고요. 맞습니다. 네. 근데 약세 업종들은 순차적으로 이게 움직이는 것 같은데 강세 네. 업종들은 또 근데 다 같이 또 갈 땐 가네요. 그 뭐 다 같이 여기도 다 얘네 그, 지금 다 같이 그 날짜별 우열은 다 있습니다. 날짜별 그러니까. 1월 27일 이후 보면은 또 뭐 그 바이오가 유난히 또 강한 날이 툭툭 하루 이틀 또 치고 있죠, 들어왔다가 또 게임주가 이렇게 유난히 강한 날이 툭툭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엔터테인먼트는 주로 뭐 저 SM이니까 SM 계열 그 필두로 해갖고 그쪽 군단들의 또 흐름들 그런 양상이고 반면에 빠지는 거는 정말 순차적으로 빠지는 거. 빠지는 거는 그러네요. 은행주 빠질 때는 은행주만 빠지고 아마 앞으로 만약 그런 네. 양상이 도래한다면 반도체 빠질 땐 반도체만 빠지고 그때까지도 멀뚱히 버티고 있는 2차 전지 또 그때 가서 또 이제 네. 그런 식으로 좀 올리는 거랑 내리는 게 좀 특징은 있는 그런 지금 시점은 되고 있고요. 자, 다음에 이제 인터넷입니다. 인터넷 대표주는 뭐 네이버, 카카오 볼 수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또 이제 지목 드렸던 게 인터넷주가 강해진다. 그걸 지목을 드렸었는데 네이버, 인터넷주가 1월 카카오도 워낙에 오랫동안 고생했었던 종목이어가지고. 네, 그죠? 예, 그렇죠. 1월 27일 곡이 이제 넘어가면서 인터넷주가 또 상당히 좀 그 월말과 이제 월초 넘으면서는 이것도 거의 한 11월 11일 작년도 이제 11월 11일 이후에는 거의 한 2개월 반 가까이 이제 정체 등락 국면이었다가 툭 하고 강해지는 듯 하더니 또 이번 주에는 조금 다시 눌리죠. 이번 주에는 다시 조금 눌리는 그런 양상. 카카오도 역시 1월 27일 고 말씀드린 날 이후로는 그래도 한 7거래일 정도 굉장히 연속성 있게 이러고선 그래도 뭐 한 10% 좀 넘게 그래도 7거래일 동안 이러고 올라가다가 이번 주 또 토로 이러고 또 약해요. 이런 양상. 인터넷주들은 조금 뭐랄까요. 그 1월 27일 이후의 반응은 또 상당히 좀 뜨거웠는데 이번 주 넘어오면서는 다시 좀 약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고요.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소비재, 그 가운데서도 의류주를 콕 집어서 주셨는데요. 확실히 휠라홀딩스가 요즘에 엄청 강한 것 같아요. 네. 요즘 좀 특징이 그 뭐 재무제표 좋은데 좀 중기적으로 굉장히 좀 눌려있던 종목 그런 것들 그런 종목들이 그쵸. 좀 이제 슬슬 핫해지는 그런 면들도 있었던 지금 1월 달인데 네. 그 휠라홀딩스도 좀 절대적인 좀 저평가주 중에 하나이긴 하죠. 네, 휠라홀딩스도 역시 그 1월 27일 이후 고객 국면에서는 계속 작년도 거의 한 9월, 10월 이후로 막혀있던 밴드라인을 쓱 뚫고 이제 신고가 이제 넘기는 그런 양상들 좀 네. 보이기 시작하고 다음 영업무역은
거의 안 움직이다가 조금, 오늘이냐 이제 조금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러네요. 영업매운 뭐 가장 또 대표주인데 1월 27일 이후 보면은 거의 뭐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뭐 오를 듯하면 또 내리고 내릴 듯하면 오르고 그냥 빈둥거리다가 오늘 돼서야 이제 조금 이제 이게 뭐 또 종목별로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조금씩 순차적으로 움직이는 건가요? 그렇죠. 그리고 한세실업이는 한세실업. 1월 27일 이후 거기 보면은 딱 한 1월 27일 필두로 2월 달 2월 1일고 넘어오면서 이제 툭 강하게 올라왔다가 또 이제 좀 소강 상태인 듯하다가 어제 오늘 다시 이제 강하게 또 밀고 올라가면서 또 신고가 또 강하게 돌파시키고 있는 그런 양상들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은 LF. LF 같은 경우에도 계속 좀 민기적 하다가 뭐 최근 이번 주 와서 이제 또 맞아요. 신고가 뚫고 좀 강해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분기점에 위치한 현재 시장에서 우하향 박스권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상을 깨고 위쪽으로 올라갈 것인가. 하지만 지금 데이터상으로는 우하향 박스권이 조금 더 지금 체크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강한 섹터와 약한 섹터 종목별로 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종목 선택을 하시고 또 투자를 전략을 체크하실 때 이 부분을 잘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운용형님과 함께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더욱더 자세한 이야기. 자, 이제 이 중요한 분기점을 넘기고 그 다음에 시장의 방향성이 정해진 다음에 올해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자, 이번 주 일요일에 운용형님과 함께 라이브 공개 방송을 통해서 꿀팁 얻어가시길 바랄게요. 2월 19일 일요일 저녁 9시 명준우 운용형님의 유튜브 라이브 공개 방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고 좋은 정보들 많이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명준우 운용형님과는 여기서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투자의 신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2부에서는 종목 진단 또 빠르게 진행이 되니까요. 궁금한 내용들 남겨주세요. 저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